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에 파이참을 사용해서 우분투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 원격 컴퓨터의 가상환경에 연결하고 이 가상환경상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 특히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위한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이고요. 우리말로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프로그램 코드 편집 기능은 기본이고 빌드 자동화, 디버깅, 지속적인 통합 및 배포, 플러그인 확장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발자를 위해서 보기 편안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DE 중에서도 특히 파이썬 언어에 특화된 파이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JetBrains에서 개발을 하였고요. 자바와 파이썬 언어를 사용을 해서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맥, 리눅스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0년 2월에 최초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공식 웹페이지 주소는 화면 가운데 나와 있고요. 이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하단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인 또는 오거나이제이션 등에 대한 요금제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존재를 하고요. 자, 이 프라이싱 버튼 오른쪽에는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우측과 같이 운영체제별로 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즈로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윈도우즈 탭 안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프로페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이 유료 버전에 해당이 되고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 버전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페셔널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 상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웹 파이썬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30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이썬 커뮤니티 모시기라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면 우측 하단과 같은 알림창이 뜰 수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서비스 퀄리티 증진을 위해서 너의 그 서비스 사용 로그를 수집을 하고 싶다. 동의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동의하시면은 yes를 선택하시면 되고 또는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끝나면 해당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함으로써 실행을 시작하게 되겠고요. 어지간한 이 창들에서는 다 그냥 넥스트 눌러서 인스톨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번째 화면과 같은 경우에 이 path, 환경 변수 path variable을 업데이트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체크를 해 주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에 파이참을 실행하게 되면 이 좌측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탭에서 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가 설치된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우분투가 설치된 또 다른 서버 컴퓨터를 서버 머신이라고 불렀을 때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상황은 내 컴퓨터,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코딩을 하고 해당하는 그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설명이 끝난 뒤에는 이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서버 컴퓨터 머신으로 접속을 해서 이 우분투가 설치된 서버 컴퓨터의 가상 환경상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뉴 프로젝트 요 대화창에서 보면은 로케이션 부분에 나와 있는 이 경로명은 지금 요 내 컴퓨터, 윈도우즈 컴퓨터를 지금부터 내 컴퓨터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해 볼게요. 내 컴퓨터 상에서의 경로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은 요 경로명에 지금부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New Environment Using 뭐시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랑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라는 것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고 있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environment를 설정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using 뒷부분에 가상 환경이 지금 선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virtual env라는 게 가상 환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상 환경이라는 걸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가상 환경을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이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virtual env를 사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밑에 또 로케이션이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아래 로케이션이랑 이 위에 있는 로케이션이 뭐냐,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로케이션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디렉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로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잘 보시면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파이썬 프로젝트까지는 위에 있는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VNV라고 하는 그 하위 디렉토리 경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붙는 것은 무엇이냐? 이 Virtual Environment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의 그 실체가 실제로는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Virtual Env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 Virtual Env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한 경로명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하는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베이스 인터프리터 땡땡 하고 경로명이 나와 있는데요. 파이썬은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이 파이썬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의 머신 안에, 이를테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컴퓨터 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여러 개가 깔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파이썬 3.10 버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파이썬 3.10이라는 경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파이썬 3.10이라는 버전 말고 나중에 파이썬 3.11을 설치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3.10을 쓸지 3.11을 쓸지 등과 같은 그런 선택지가 우리에게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프리터를 뭐를 사용할지를 경로명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가상환경 안에 존재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있기 때문에 이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할 때 당연히 그 가상환경 안에 존재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New Environment를 사용을 하도록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밑에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main.py라는 것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것이냐 라는 것이고요. 손쉽게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는지 자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 파일을 만들어 줄 것이냐 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Create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을 마치게 되겠고요. 화면 좌측 부분을 보면은 얘가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폴더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아래에 VNV라는 거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하위 디렉토리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가상환경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레벨에, 즉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곧장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main.py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되겠고요.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 이 화면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main.py라고 해놓고 그 아래쪽에 줄번호와 함께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싶으면 화면 상단에 run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메뉴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run main이라는 녀석을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콘솔 창이 있어요. 그곳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hi pycham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지요. 이 두 번째 줄이 화면에 보이게 된 이유가 이 main.py 파일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print hi라는 것을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이때 이 함수의 내용은 hi pycham이라고 화면에 출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콘솔 창에서 하이 파이참이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main.py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은 해 보았는데, 이 실행하는 그 설정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Run 메뉴에서 Edit Configurations를 선택을 하면 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뜰 것인데요. main.py를 이미 실행한 뒤이기 때문에 이 main이라는 이름의 configuration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configuration 탭과 log 스텝이 있는데, 이 configuration 탭에서 보시면 이 소스 코드 경로가 script path라는 곳에 나와 있죠. main.py를 이제 스크립트 대상으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environment 부분 아래에 python interprete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python interpreter 땡땡 하고 뒤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값을 보면 프로젝트 디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해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밑에 선택지가 하나 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선택지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밑에 있는 파이썬 3.1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기본값으로도 이게 이 아래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위에 있는 건 결국엔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 디폴트라는 것은 밑에서 나열된 것들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본값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을 선택한 기본값이 하나 더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명을 잘 보시면 C 드라이브의 유저스에 쭈쭈쭈쭈쭈 해서 VNB, 즉 그 가상환경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파이썬 3.10이라는 녀석도 동일한 경로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선택하든지 동일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살펴본 이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하는 이 내용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즉 내 컴퓨터에는 윈도우즈가 깔려 있죠. 그 상황을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 파이참을 설치를 했죠. 그리고 해당하는 컴퓨터에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 상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이참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파이참 상에서 그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편집기 기능을 사용해서 main.py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고 또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run 메뉴를 통해서 그 실행하는 configuration에서 살펴봤듯이 VNB라고 이름 붙은 가상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VNB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해서 main.py를 실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참에서 화면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VNB 디렉토리를 눌러서 찾아가 보면 스크립츠라는 디렉토리 안에 python.py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 또 다른 컴퓨터, 우분투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서버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해당하는 머신을 연동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우측 상단과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윈도우즈가 설치된 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이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분투 운영체제가 설치된 서버 컴퓨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에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git 등과 같은 형상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관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미 우분투 운영체제의 서버 컴퓨터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는 내 컴퓨터상으로 파이참을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서로 싱크로나이즈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할 때도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들을 실행을 할 때도 이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격 컴퓨터, 즉 서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가상환경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연동을 하기 위한 과정에는 SSH가 사용이 되는데요. 미리 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SSH라든지 도커 등을 송한 연동은 파이참 프로페셔널 버전, 즉 유료 버전이죠.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가능해요. 이러한 그 버전 디펜던시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 버전 상에서는 이 화면 하단과 같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는 어떤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상에서 아예 이 SSH라는 녀석이 메뉴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원래는 이 SSH 인바이러먼트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항목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로페셔널 버전일 경우에만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SSH를 사용을 해서 이 나의 컴퓨터와 우분투 서버 머신 간의 연동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SSH 인터프리터를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을 무료로 실습을 좀 해보고 싶을 경우에는 30일간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 트라이얼 버전이 있으니까 해당하는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JetBrains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파이참 프로페셔널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는 과정을 실제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JetBrains 홈페이지에서 우선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요. 파이참 프로페셔널 버전을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화면 왼쪽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Activate PyCharm이라는 것과 Start Trial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가정해서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라이얼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그런 후에 Login to JetBrains Account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거나 혹은 좌하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로그인에 일단 성공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려면 당연히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은 상태여야 하겠죠.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 왼쪽 화면에서는 로그인하라는 버튼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오른쪽과 같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뜨고 Start Trial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트라이얼 버전을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Licensed to 어쩌고 이게 뜨고 날짜 뜨고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버전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Close 버튼을 누름으로써 화면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연동하고자 하는 우분투 서버 머신의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분투 20.04 LTS 그리고 파이썬 3.8.10이 깔려 있고요. SSH 그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SSH 서버가 가동 중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가상환경 VNB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았고 파이토치가 그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홈 아래에 해당하는 유저 아이디 아래쪽에 파이썬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고요. 바로 이 디렉토리가 프로젝트 경로명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Git을 통해서 형상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검은색 화면은 이 우분투 서버 머신의 쉘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상환경 디렉토리 이름은 VNB TF2.5 톨치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TF는 텐서플로우, 톨치는 파이토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들을 설치를 해놨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름은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홈 경로 아래에 파이썬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경로가 존재하고 있고 이곳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이썬 콘솔 창으로 들어가서 그 톨치가 실제로 임포트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고 버전을 확인했을 때 1.9.0 플러스 쿠다 11.1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그 서버 컴퓨터 머신에 연동하는 과정을 깔끔하게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 좌측에는 윈도우즈가 설치된 내 컴퓨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머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PC라든지 PC 본체라든지 노트북 등이 이 클라이언트 머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운영체제 위에서 윈도우즈 운영체제 위에서 파일질러, 브라우저, 파이참 등등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파이참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vmb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로서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main.py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실행을 한 것은 이 가상 환경 안에 있는 요 클라이언트 머신 안에 들어있는 파이참에 의해서 관리되는 가상 환경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머신을 사용해서 실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머신 안에 들어있는 가상 환경을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우분투 서버 머신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 vmb로 시작하는 이름의 가상 환경이 또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들어가 있고 파이토치 등과 같은 딥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용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버 머신에서 들어있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파이썬 인터프리터 중에서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해 주어야 그래야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파이토치와 같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같은 서버 머신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바깥쪽, 가상 환경 바깥쪽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는 파이토치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가상 환경 안에 있는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토치 등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우분투 서버 머신 위에는 SSH, 주피터 또는 FTP, HTTP 등과 같은 서버들이 열려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SSH 서버가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 다른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외부의 컴퓨터들과 SSH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서버 머신에는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바로 이 디렉토리가 지금부터 이 연동을 시켜주고자 하는 대상인 프로젝트죠.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Git을 통해서 관리된다고 앞서서 그 상황을 가정을 했었습니다. 특히 GitHub을 사용한다고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 GitHub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 리모트 리포지토리, 원격 리포지토리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GitHub에서도 SSH나 HTTP 등과 같은 서버를 이제 열어놓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경로명으로 서버 머신 쪽으로 클론도 해왔고 또 여기서 뭔가 수정이 이루어졌으면은 뭐 푸시도 했을 거고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IP 주소가 존재를 하겠죠. 서버 머신의 IP 주소도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클라이언트 쪽도 당연히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인데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해서 그냥 나의 머신이라고 예를 들어 IP 주소를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서버 머신도 IP 주소를 서.버.뭐.신 이렇게 서버 머신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이 파이참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는 싶은데 이 파이참을 사용하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 머신 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서버 머신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말 그대로 클론 받듯이 그대로 복제 떠와서 이 파이참이 실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머신에 이제 복제를 떠오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복제 떠온 그 코드들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서버 머신에서의 파이썬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내용도 그게 동기화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동기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파이참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만약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 실행이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환경, 이 서버 머신에 있는 가상환경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또 이 파이참 콘솔 창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서버 머신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파이썬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내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에서 파이참을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리모트 프로즈 01이라고 지어보았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할 때
new environment가 아니라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를 선택을 해준 후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우측 끝에 보면은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과 같이 좌측에 Add Python Interpreter라는 제목 아래에 선택할 수 있는 녀석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SSH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 것인데요. 만약에 이것들이 안 보인다면 그렇다면 지금 파이참 커뮤니티 버전, 무료 버전을 사용 중이라서 이게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버전을 설치하셔서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자, SSH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하면 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이고요. 여기서 Existing Server Configuration을 선택을 해주고 그 아래쪽에서 우측 끝에 있는 점점점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 가운데에 널찍한 그 창이 새롭게 뜰 것인데요. 거기서 좌상단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새롭게 SSH 컨피규레이션을 추가한다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이 녀석을 클릭한 후에 나오는 화면에서 이제 호스트 땡땡 오른쪽 부분에다가 서버의 IP 주소 so.b.m.신이라고 제가 써놨었던 그 IP 주소를 그대로 여기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서버 머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SSH 서버의 그 포트 번호를 이곳에 써주면 됩니다. SSH 서버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22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저네임 부분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 서버 머신의 ID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은 패스워드를 통해서 어선티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패스워드로 그냥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parse config 파일이라는 것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test connectio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놈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 아래와 같은 창이 새롭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authenticating 어쩌고저쩌고 메시지가 뜨고 그 아래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여기에 패스워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아이디, 위에 입력했던 그 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커넥션의 결과가 화면 우측과 같이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Successfully Connected라고 뜨면은 잘 접속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OK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화면 가운데 있었던 이 큰 창 같은 경우에도 화면 하단에 OK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SH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이 SSH configuration 땡땡하고 주소가 나와 있을 것이에요. 주소 땡땡하고 포트 번호까지 이곳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는 호스트 URL이라고 해서 또 SSH 땡땡 해서 시작하는 또 주소값 땡땡 포트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앞서 입력했었던 그 아이디와 IP 주소, 포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후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상단에 있는 것처럼 해당하는 아이디, IP 주소, 포트 해가지고 이곳에 성공적으로 접속되어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쪽에서 인터프리터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 경로명을 잘 보시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루트 아래 USR 아래 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앞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서버 머신상에서 가상환경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USR 아래에 빈 아래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예요. 지금 이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것은 이 녀석이 아니라 가상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가상환경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경로명으로 수정을 해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보자면 여기 지금 USR 빈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의 오른쪽에 폴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경로명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의 경우에는 이 가상환경 디렉토리가 홈 아래에 유저 아이디 아래에 가상환경 경로라고만 한글로 써 있는데요. 이 경로명은 가상환경을 처음에 만들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경로명이 있을 것이고 그 아래에 빈 아래에 있는 파이썬 3이라고 설정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어요. 그렇게 선택을 해주고 OK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이 가상환경 경로를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가상환경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앞장 슬라이드들 중에서 이 슬라이드, 여기서 보면은
이 우분투 쉘 창이라고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왼쪽 부분에 소괄호 사이에 보면은 venv tf 2.5 torch 1.9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게 해당하는 그 경로 이름이에요. 해당하는 그 가상환경 이름이자 디렉토리 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그 가상환경 디렉토리 명이 되겠고요. 바로 이게 여기 이 가상환경 경로명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창을 다시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그 로케이션 땡땡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머신에서의 워킹 디렉토리의 패스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까지 설정한 정보에 의해서 잘 선택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분투 서버 머신의 가상환경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경로명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리모트 프로젝트 로케이션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앞장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그림상에서 서버 머신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이썬 프로젝트 이 디렉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의 패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패스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머신 쪽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이 경로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명을 입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해당하는 경로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아래, 홈 아래에, 나의 아이디 아래에 파이썬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main.py를 만드는 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어차피 리모트 서버에서 그대로 프로젝트를 카피해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main.py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프로젝트 만들기를 그래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는 것과 같이 창이 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로의 무슨 아이디로 지금 접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창이 뜨면서 호스트 땡땡 부분에 자동으로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 유저네임 부분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아이디가. 이미 우리가 입력을 다 미리 해놨기 때문이죠. 패스워드 부분에 커서가 존재할 것이고 이곳에 해당하는 서버 머신에서의 자신의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서 잠시 동안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역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잠시간 기다리고 나면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줄 것은 디플로이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팅지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큰 창이 하나 뜨는데요. 화면 가운데와 같이 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누름으로써 디플로이 하기 위한 설정을 하나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녀석을 클릭해가지고 정보를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연동을 시키고자 하는 그 서버 머신의 아이디와 IP 주소, 그 포트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녀석을 선택한 상태에서 체크 버튼을 눌러 주셔야 그래야 디폴트 디플로이 대상으로 이게 선택이 돼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상에서, 즉 이 클라이언트 머신의 파이참 상에서 뭔가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 컴퓨터 쪽으로 그게 연동이 되게 됩니다. 업로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체크 표시를 해 주신 후에 이 오른쪽 화면에서는 커넥션 탭이 있는데요. 이 커넥션 탭에서 SSH configuration 부분의 내용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여기 왼쪽 부분,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 부분에도 써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루트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아래, 홈 아래 제 아이디를 써주었어요. 어차피 저는 제 아이디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일들만 건드릴 것이기 때문에 요 나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홈 경로를 루트로 지정을 해 준 셈이고요. 그런 후에 테스트 커넥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테스트 SFTP 커넥션이라는 문구와 함께 창이 하나 뜨고 잘 커넥션이 되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뜰 것이고요. 이것을 확인하신 후에 OK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후에 화면 상단에 커넥션 탭 오른쪽에 매핑즈 탭이 있고요. 이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로컬 패스 땡땡 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 컴퓨터, 내 컴퓨터에서의 그 워킹 디렉토리, 프로젝트 디렉토리의 경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로명은 자동으로 잘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deployment path 땡땡 하고 이 오른쪽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장 슬라이드들 중에서 이 화면에서 오른쪽에 서버 머신 안에 이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경로가 있고 이 디렉토리가 바로 프로젝트 디렉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이 클라이언트 머신 쪽으로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또 이쪽에서 수정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풀 경로명을 써보자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루트 아래, 홈 아래, 내 아이디, 여기가 내 홈 경로라고 보통 부르죠. 내 아이디 아래에 파이썬 프로젝트,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 디렉토리 풀 패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 잠깐 기억을 해둔 채 이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의 경로명을 이 deploy path라는 곳에 써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루트 아래 홈 아래 id라는 부분은 쏙 빼놓은 채 그냥 루트 아래 파이썬 프로젝트라고만 써 놓았죠.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 앞장 슬라이드에서 그 루트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논리적으로 최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논리적인 최상위 경로를 루트 아래 홈 아래 내 아이디라고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내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 홈 경로가 최상위 디렉토리로 지금 논리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경로명을 쓸 때 굳이 이 앞에 거는 써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루트 아래 파이썬 프로젝트다라고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창이 닫힐 것이고요. 그런 후에 이제 다운을 받을 차례인데요. 화면 상단에 있는 툴스를 선택을 하면 그 아래쪽에 디플로이먼트라는 항목이 있을 것이고요. 이 녀석을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다시 메뉴가 확장이 될 거예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 중에 업로드 말고 이 다운로드 from으로 시작하는 항목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 다운로드 from id at ip 주소 땡땡 포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분투 서버로부터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파이참 화면상에서 좌측에서 이 리모트 프로즈 01이라고 이름 붙은 것 아래에, 여기는 지금 그 클라이언트 PC에서의 워킹 디렉토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파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파일들이 방금 그 앞장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름으로써 우분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된 그런 소스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adam.py 파일 내용을 이 아래와 같이 한 줄 추가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 두 줄밖에 없었는데 한 줄을 추가를 하고 저장을 해보았습니다. 저장을 한 뒤에 이 그 우분투 서버의 쉘 상에서 git statu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adam.py 파일이 수정됐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우분투 서버상에서 직접 adam.py 파일을 수정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PC에서 그 파이참에서 수정을 했는데도 자동으로 이게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서버 쉘 상에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이 파일이 수정됐다라고 뜨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면서 파이토치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생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가를 하는 화면상에서 파이썬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쓸 때는 test.py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화면 가운데 이제 그 편집창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import torch 한 다음에 torch의 버전명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아주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test.py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그 우분투 서버 단으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ls 엔터 해보면 test.py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 test.py 파일을 서버 쉘상에서 직접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잘 되는지. 파이썬 3 띄고 test.py 엔터 했더니 보시다시피 토치 버전명이 화면에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test.py 파일 내용이 이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치 버전명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쉘상에서 test.py 파일 내용을 실행을 했을 때 한 줄짜리 버전명이 출력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분투 서버의 쉘상에선 지금 현재 가상 환경 안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죠. 이 괄호 안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 venv tf2.5 톨치 1.9라고 되어 있죠. 가상 환경에서 파이썬 3 띄고 test.py를 하면은 이 가상 환경 안에 들어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test.py를 실행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가상 환경 안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톨치를 임포트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버전명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 PC에서도 과연 이것이 잘 실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 PC의 파이참 화면 우측 상단에 이 플레이를 뜻하는 듯한 아이콘 왼쪽에 네모가 있는데요. 이 네모를 클릭을 해서 뜨는 메뉴 중에 Edit Configurations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Run Debug Configurations 창이 뜨게 되고요. 이것은 사실 메뉴 창에서도 이제 Run 안에 들어가 보면 Configurations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통해서도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아무튼 이 Run and Debug Configurations 화면에서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름으로써 새로운 그 실행 설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혹은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run configuration이 있다면 그 내용을 수정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테스트라고 준 상태이고, 그리고 소스 코드 경로는 test.py라고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서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특히 우분투 서버 안에 있는 가상 환경 안에 있는 걸 쓰는지 그 경로명을 잘 확인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후에 이 파이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플레이 버튼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화면 아래쪽에 있는 콘솔 창에서 이렇게 1.9.0 플러스 CU111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서 서버 컴퓨터 쉘 창에서 실행을 해본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클라이언트 PC의 파이첨을 사용을 해서 방금 파이썬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test.py를 실행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 파이썬 프로젝트를 처음에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이 클라이언트 PC 쪽으로.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쪽으로 카피가 된 셈이에요. 이쪽 공간에. 그래서 여기 워킹 디렉토리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여기서 이 파이참 에디터를 사용해서 adam.py 파일도 수정을 했었고, 그리고 test.py라는 걸 새로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자동으로 또 연동이 되면서 동기화가 되면서 이 서버 머신 쪽으로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할 때, 런을 할 때에도 이제 요 서버 머신의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파이참 콘솔창, 화면 하단의 콘솔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